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충청남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 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충청남도 지역금융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금융협의회는 충남 미래성장포럼과 중소 중견기업 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동반성장펀드 조성, 중소 중견기업 투자 융자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4대 협력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 중견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인력 양성과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환승통로를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쇄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5호선 환승통로의 노후 에스컬레이터를 교체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환승통로를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로 인해 이 4호선과 5호선 환승이 통제됩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 교통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구시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과 관계공무원 등 4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또 주민자치 유공자를 표창하고 주민자치와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 관련 전문가 특강도 진행되는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주민자치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진정한 대구 행복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모두가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 전에 강원도가 뛰어들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전국 지자체 4곳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 1,8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강원도와 춘천시는 동면 진해리에 추진 중인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과 연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 관계자는 농촌의 미래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반드시 유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강원도 미래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주민들이 중구와 동구를 잇는 관통도로 전면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동구 관통도로 전면 폐기 주민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동구 관통도로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주민 친화적인 부지 활용 방안을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도로는 사업비 1,500억 원이 투입돼 2011년 대부분 완공됐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7년째 개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시는 도로 개통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습니다. 중국산 색조 화장품에서 중금속 성분인 안티몬이 검출됐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문구점과 편의점, 생활용품점에서 색조 화장품과 눈화장용 제품 등 59개 제품을 수거해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한 안티몬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해 폐기하고 판매 중지 조치했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최대 학살터였던 제주국제공항에서 희생자 유해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유해 발굴의 성공과 무탈한 현장 작업을 기원하는 개토제를 봉행했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3 사건 70주년을 맞아 재개되는 유해 발굴이 4.3 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8년 만에 재개되는 발굴 작업은 오는 11월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앞으로는 외국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의 배송 상황과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내역도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24에서 신규로 85종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대화형 챗봇 서비스, 모바일 프린팅 등의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보다 많은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7, 8월 축산물 안전검사를 강화합니다. 여름휴가와 나들이 등으로 축산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위생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작업기구 및 개인 위생도구에 대한 해썹 관련 미생물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미생물수 증감 및 식중독균 노출 정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가 환자 맞춤형 의료기기를 3D 프린팅으로 제작합니다. 충주시는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제작 및 적용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데요.
총 사업비 13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맞춤형 보조기와 인체삽입형 치료물 등 3D 프린팅 적용 가능성이 높은 정형외과와 재활의학과 의료기기 제작을 우선 추진합니다. 대전광역시가 주요 교차로에 야간 조명 타워를 확대 설치합니다. 야간 조명 타워를 설치한 이후 교통사고가 30%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곳은 지역 교차로 중 야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동부사거리와 갈마사거리, 대전 일부 사거리와 월평역 사거리, 궁동 사거리 등 5곳입니다. 이번 조명타워 설치 사업에 총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오는 10월 사업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세종시가 오는 16일부터 개명신고 1일 처리제를 운영합니다. 개명 후에 여권 변경 등 후속 처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보통 3일에서 5일이 소요되는 개명 처리를 하루 안에 처리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합니다. 세종시 관계자는 고객 편의 제도를 확대해 시민들이 신속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북 군산시와 충남 서천군이 관광권 광역화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세계전시관 순환버스를 운영하는 등 금강권 관광 광역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륜차 배달업 종사자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륜차 사고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15세에서 39세로 젊은 연령층에 집중됐고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고 발생이 많았는데요. 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업무용 이륜차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등 자율적으로 의무 사항을 준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